안녕하십니까. 국민에게 보고하다 김태호입니다. 오늘은 작심방송 새로운 게이트 곧 열린다, 이러한 소재로 방송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제가 정말 작심하고 특집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방송 매우 흥미로울 것입니다. 끝까지 봐주세요. 여러분의 걱정과 성원 덕분에 제가 눈병을 다 나았습니다. 걱정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자꾸 이 강한 조명 때문에 눈이 건조하니까 계속 눈병이 재발을 하더라고요. 얼마 전에도 제가 눈병이 생겼다가 금방 완쾌되었었거든요. 그런데 이 조명이 강하다 보니까 이 건조하면은 눈이 시리고 간지럽고 자꾸 이렇게 비비니까 금방 또 재발을 하더라고요. 어쩌다 한 번 정도는 피곤할 때마다 제가 선글라스를 낄 것 같습니다. 절대 제가 겉멋이라든가 건방진 마음이 아니니까, 건강 때문에 그런 것이니까 조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멀쩡해졌으니까 이 쌩얼로 방송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백형 시리즈를 제가 2개를 했었죠. 그 첫 번째가 해경 불법 감찰이었고, 그 두 번째가 바로 어제였죠. 모 해운 회사가 제보했던 그 야당 정치인 관련 첩보를 이첩하라고 우리 백형이 압력을 넣었던, 그래서 이첩을 시켰던 그러한 사안이었습니다. 뭐 첫 번째 사건요, 그거는 딱 떨어지는 불법이죠. 그거는 거길 가면 안 되는데 간 거예요. 감찰을 하러 갔었죠. 근데 민정비서관실은 공직자 감찰 권한이 없단 말이죠. 간 거 자체가 불법입니다. 게다가 휴대폰, 컴퓨터 떼어왔고 소환 조사까지 했었죠. 명백한 불법이었죠. 그리고 그 불법 감찰로 인해서 그 이후에 그 인사 담당자가 전보가 되었으면은 그 요직이었거든요. 승진 1순위 아닙니까? 근데 전보가 되었다. 그러면 그 자체로 인사상 불이익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 수사하기가 아주 쉬울 것입니다. 딱 떨어진다니까요. 그 흔적들이 많이 남아 있어요. 그리고 제가 물증을 완벽하게 구비했었고 그것을 서울 동부지검에 그대로 제출했으니까 이거 얼마든지 충분히 기소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하고 의미 있는 것이 바로 어제 방송이었죠. 백형 시리즈 2였죠. 해운회사 대표가 저에게 제보했던 그 첩보요. 그거 킬 당하니까 백원우가 우리 특감 반장을 혼내면서 압력을 넣어서 강제로 이첩시킨 그 사건이죠. 이거는 여러분, 요새 김기현 전 울산시장 첩보를 백원우가 반부패 비서관실에 던져줘가지고 하명 수사시킨 거, 이것만 봐도 뻔한 거 아닙니까? 왜 이리 월권을 하고 남의 비서관실에 이래라 저래라 하는지, 자기 일도 아닌 거에 그렇게 오지랖을 넓게 했는지 지금 백형은 엄청나게 후회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희는 옆부서고 저도 나름 프로 수사관이고 정보원인데 밖에서 그런 들리는 얘기 제가 없었겠습니까? 자, 제가 지난번에 했던 우리 백형 시리즈 2개를 간략하게 요약을 드렸죠. 자, 오늘 방송 중에서 아주 의미가 있는 것이 바로 여기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사건을 양심 선언한 그 기자회견 이후에 골똘히 제가 한번 생각에 잠긴 적이 있습니다. 이 A 해운 회사가 과연 어떻게 이것을 이첩시켰을까? 무엇이 백원우를 움직였을까? 이 A 해운 회사가 과연 누구를 통해서 민정비서관실에 자신들의 민원을 넣었을까? 백원우를 직접 아는 사이는 아닐 것 같고요. 아마 그 지역, 그 PK 지역 아니겠습니까? 아마 그 지역에 있는 그 정치인들과 조금 친분이 있지 않았을까라고 저는 추정을 해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해운사의 오너가 아들이고 그 아버지 회사가 있거든요. 그 아버지 회사가 사실 회장이에요. 그 회장이 PK 지역에 본사가 있습니다. 그 PK 중에서도 어느 지역인지 제가 말씀을 드리면 깜짝 놀라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좀 추정하는 게 있어요. 아, 이러이러한 경로를 통해서, 이러한 정치인들을 통해서 아마 부탁을 했지 않았을까? 아니면은 이러한 정치인들과 친분이 있는 어떤 사람을 통해서 민원을 넣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걸러서 백원우한테까지도 이러한 부탁이 왔을 수도 있죠. 뭐 이것은 시나리오일 뿐이고 결론은 백원우가 누구로부터, 밖에 사람이든 누군가로부터 말을 들었기 때문에 김태호가 적폐청산 관련 좋은 첩보를 썼다던데 왜 이첩 안 시켰냐, 이렇게 말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자, 어떻게 이첩시켰는지는 저는 추정을 하지만은 수사로 밝혀지겠죠. 자, 아무튼 저는 그 당시에 고민하면서 이 회사는 결국 자신들의 목적을 달성했구나, 그렇게 제가 파악을 한 게 있었어요.
이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형사적으로 처벌이 되냐 안 되냐 이러한 관점에서 제가 그동안 말씀을 드렸던 건데, 저는 그게 아니고 이 A 해운 회사가 자신들의 이익, 그 영업과 관련해서 뭔가 노림수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오늘 다는 말씀 못 드리지만 결론적으로 그 목적을 달성했습니다. 이것은요, 제가 이 다음에 말씀드릴 그러한 시기가 올 것입니다. 자, 이 회사는 형사적으로 상대방 회사와 그 야당 정치인들을 처벌하고 안 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첩보가 이첩됨으로 인해서 자신들의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다. 저는 이렇게 추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거 이 사람들의 로비력은 과연 어디에서 나오는 걸까? 그래서 제가 그 회사에 대해서 한번 파보기로 해봤습니다. 이것은요, 그 해운회사가 제보한 그 사건, 그것이 강제 이첩된 거, 백원호에 의해서 이첩된 거, 그 부분을 제가 양심선언하고 공익신고하고 이걸 한 이후에, 그 이후죠. 그때 제가 민간인이었으니까 이미 민간인 신분에서 추적을 한번 해본 것입니다. 자, 지금부터 여러분들께서는 저와 함께 수사를 한번 해보시는 겁니다. 이러한 방법으로 공익신고도 할 수 있습니다. 조세 포탈 공익신고 이런 거 얼마나 국익에 도움이 되겠습니까? 자, 지금부터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저는 그 A 해운 회사에 대한 의구심이 폭발을 해가지고 결국 그 회사들을 한번 살펴보기로 결심을 했죠. 그래서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시스템 인터넷에 있습니다. 이것에 접속을 해서 그 회사의 회계장부를 한번 들여다봤습니다. 이 사이트는요, 약칭으로 다트라고도 불리거든요. 뭐냐면 기업들의 회계장부를 일반 국민들에게 공개하는 것입니다. 통상 일정 규모 이상의 큰 회사들은 은행에서 대출을 받든 아니면 신용보증을 받든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투자받든 어쨌든 간에 자신들의 회사가 어떠한 회사인지, 투자해도 되는 회사인지, 재무구조는 어떠한지, 빚은 얼마나 있고 이익은 얼마나 나는지, 자금 흐름은 어떠한지, 영업이익이 얼마고 흑자인지 적자인지 이러한 것을 공개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위해서 회계법인에 의뢰해서 회계감사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회계 자료가 이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시스템을 통해서 전 국민에게, 불특정 다수의 모두에게 공개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누구나 로그인 없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 A 해운회사의 회계장부 몇 년치를 분석을 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그 해운회사가 가족이 경영하는 회사와 관련해서 엄청난 일이 있었음을 발견했습니다. 그 관련 회사는 해운회사 오너의 그 아버지가 경영하는 건설회사인데요. 실제로는 그 아버지가 전체 회사의 회장인 것입니다. 그 아버지 회사를 X사라고 부르겠습니다. 저는 이 아들 해운회사, 그 A사죠. A사와 아버지 회사, 그 X건설사의 회계장부를 몇 년치를 분석을 해보면서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이 회사들이 수백억 원대, 많게는 천억 원대에 달하는 조세를 포탈한 정황이 딱 보였습니다. 지금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아버지 회사인 X건설의 지분을 100% 보유하고 있던 그 X회장은 2017년도에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그 지분 100% 중에서 무려 70%를 자신의 아들이 최대 주주로 있는 그 A 해운회사에 넘겨버립니다. 양도한 거죠. 팔아버린 거죠. 그 아들은 또한 그 A 해운회사에서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즉 아버지는 자신이 경영하는 건설사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었고요. 그 아들은 해운회사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 회사인 건설사가 알짜다 보니까 그것을요, 제가 보기에는 아들에게 물려주기 위해서 그 건설사 지분 중에서 무려 70%를 그 아들 소유의 그 해운사에다가 넘겨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버지 회사 지분을 아들 회사가 물려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 아들은요, 증여가 아닌 이상 돈 주고 사와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아들 회사가 알짜인 아버지 회사 지분
70%를 사오려면 그거 살 돈이 있어야 합니다. 그 돈이 수백억 원에 달합니다. 아니, 지분 70%면은 회사 경영권 그냥 가져오는 거잖아요. 아버지 회사 그냥 물려받는 거예요, 한마디로. 자, 그런데요, 그 아들은 어디에서 돈이 생겨서 그 아버지 회사, 그 알짜 회사의 지분의 대부분을 매입을 했을까요? 뭐 정상적이라면 그 아들이요, 지 돈으로 사야죠. 자기 회사인 A 해운회사의 돈으로 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돈 없으면요,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던지요. 그런데 어떻게 했느냐? 이 아들 회사인 A 해운은요, 아버지 회사인 X사의 지분 인수 자금 339억 원 전액을요, 그 아버지 회사로부터 단기 대여금으로 빌립니다. 즉, 아버지는 자기 회사를요, 아들 회사에 넘기면서 자기 회사 지분을 인수할 대금 전액을 아들 회사에 빌려준 것입니다. 야, 우리 이쁜 아들, 너 우리 회사 돈 빌려줄 테니까 그 돈으로 우리 회사 사가라. 이렇게 된 거죠. 여러분, 이게 도대체 말이 되는 상황입니까? 그런데 그 아들이 보유한 A 해운의 2017년도 회계연도 감사 보고서를 보면요, 자신들이 인수한 그 아버지 회사의 주식 26만 2,500주, 이 지분이 전체의 70%거든요. 이것의 취득 원가가 291억 원으로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주식 지분에 대한 장부 금액이 573억 원으로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순자산 가액은요, 552억 원으로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의 취득 원가가 291억 원으로 기재가 되어 있고, 이 주식 지분에 대한 장부 금액이 573억 원으로 기재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순자산 가액이 552억 원으로 기재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복잡할 거 없이 쉽게 말해서 아들 회사가 매입한 그 아버지가 보유한 주식이요, 수백억 원짜리라는 것입니다. 자, 공시가 되어 있는, 누구나 볼 수 있는 이 회계 자료만으로도 아버지는 자신의 주식을 아들에게 262억 원만큼을 저가에 양도한 것인데요, 그마저 자신의 회사에서 빌려준 돈으로 아들이 인수하게, 매입하게 한 것입니다. 아니, 이거 아들한테 자기 재산을 팔아버리는데 그마저도 원래 가격보다 훨씬 싸게 팔면서 그거 살 돈도 자기 회사 돈으로 빌려준 거죠. 여러분, 이거는요, 특수관계자 간의 저가 추대기죠. 그래서 배임 및 횡령, 그리고 상속 증여세 포탈에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의미 있는 내용은 이 주식의 장부가액은 573억 원이지만 이거요, 시장가는 달라요. 실질적인 가액은 제가 보기에는 한 1200억 원에서 한 1300억 원, 그 정도로 제가 추정이 돼요. 여러분, 이거 쉽게 말하면요, 여러분들 살고 계시는 아파트 있죠? 공시지가하고 실제 거래 가액하고 그게 같습니까? 차이 확 나지 않습니까? 이거 딱 그거예요. 따라서 그 아버지, 즉 X건설사 회장은 1천억 원, 1천억 상당의 주식 지분을 아들에게 무상으로 상속해 준 것이어서 아버지와 아들은요, 이 공동으로 모의해가지고 1천억 원대의 조세 포탈을 자행한 것이다. 이것이 제가 이 회계 분석을 한 결론이었습니다. 이것은요, 배임 또는 횡령에도 해당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들 회사는요, 아버지로부터 단기 대여금을 빌리기 전에 자산이 좀 없다시피 했었어요. 그런 회사였습니다. 그런데 단기 대여금 339억 원을 아버지 회사에서 빌려서 그 돈으로 오히려 자금을 빌려준 회사를, 그 아버지 회사를 인수한 것입니다. 그리고 인수할 때에도 터무니없는 저가를 인수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수사 결과 사실로 확인된다면 이 아버지와 아들은 횡령 배임 및 조세 포탈로 크게 처벌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들 회사가 바로 A 해운 회사이고, 저에게 자신의 경쟁사와 김무성, 김기춘 등등 야당 정치인이 유착되어 있다는 그러한 첩보를 저에게 제보했던 그 회사인 것입니다. 이들이 로비를 해서 우리 백형한테 직접 로비를 했는지는 제가 알 길이 없어요. 아무튼 로비를 했는지 어쨌는지 어떻게 힘을 써가지고 결국에는 자신들이 첩보가 이첩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 훌륭한 이인걸 특감반장이 이 제가 쓴 첩보에 그 깊은 내막을 딱 심도 있게 간파를 해서, 이거 이권 경쟁이니까 이거 좀 위험하다, 이렇게 딱 본 거죠.
우리 이인걸 특감반장 훌륭합니다. 멋있어요. 우리 이인걸 특감반장이 그 당시에 이거 한 건 잘했습니다. 그렇게 간파해가지고 딱 이거 킬 시킨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이인걸 특감반장한테 보고한 게 한 130건쯤 돼요. 그 중에서 고작 4개 5개 킬 됐는데 딱 이 한 건 잘했습니다. 킬 잘했어요. 이거 너무 민간 업자들 간의 경쟁이다. 딱 이러면서 킬 시켰는데 지금 보니 참 훌륭한 판단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첩보는요, 그 해운회사 간의 경쟁도 나오고, 그 경쟁사가 김무성, 김기춘 등등 야당 정치인과 유착이 되어 있다, 이런 내용도 있는데, 공직자가 등장을 했어요. 근데 그게 4급이면 높기도 한데, 경찰서장급이니까 높은 공무원인데 특감반의 업무 대상인 2급 이상은 아니었어요. 3급이라도 대통령이 임명한 고위 공직자에 해당된다면 우리 대상이 맞는데 4급이라서 좀 애매했죠. 저는 공무원들이 좀 끼어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이인걸 특감반장한테 얘기한 거죠. 이거 해도 될까요? 하니까 해라 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딱 분석해서 20페이지를 폭풍 타이핑 한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킬할 위험성이 있는 건 제가 먼저 외쳐요. 20장이나 되는 걸. 아무튼 이인걸 특감반장의 그 당시의 판단은 훌륭했죠? 그런데 우리 인걸이 형이 좀 끝까지 그렇게 하지. 왜 백형한테 혼나고 그냥 눌려가지고 그걸 그냥 또 시키는 대로 이첩시켰냐. 그게 참 아쉽죠? 딱 멋있게, 백형, 나 이거 못하겠어. 이거 내가 왜 해? 당신이 뭔데? 당신이 내 월급 줘? 내 월급 국민이 주잖아. 백형이 내 월급 주냐고. 이러면서 따졌으면요, 얼마나 멋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잘 해놓고 이게 아쉬웠어요. 근데요, 이해해 주십시오. 백형같이 무시무시한 실세가, 너 이 적폐청산 김태우가 좋은 거 썼다고 하는데 왜 이제 마시겠어? 이렇게 호를 내는데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꼼짝 못하고 그냥 저한테 쪼르륵 와가지고, 야, 이거 미안한데 다시 좀 줘라, 이렇게 된 거예요. 야, 미안한데 네가 쓴 게 좋았네, 그거 좀 다시 주라, 이렇게 된 거예요. 아니면 그때 나라도 혼을 내든지 왜 이런 거 썼냐고. 안 그랬거든요. 오히려 저한테 미안했습니다. 네 말대로 했으면은 혼나지 않았을 건데, 이거죠.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텔레그램으로 문자로 제가 위로도 해줬습니다. 이거 이러이러한 사정이 있었으니까 너무 개의치 마세요. 제가 이렇게 달래줬습니다. 아무튼 역시 검사 출신들은요, 사건을 보는 눈이 있긴 있어요. 근데 저는 그 당시에 공무원이 등장하니까 애매하니까 물어봤던 거죠. 해도 될까요 말까요? 오케이, 해라. 다다다닥. 예, 있습니다. 근데 안 돼, 킬.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런데 우리 백형이 세긴 세죠. 여러분, 지금까지 제 얘기 들어보니까 어떻습니까? 혼 좀 나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제가 이 아버지 회사 X건설사의 6, 7년치 회계 장부를 모조리 제가 분석을 해봤습니다. 제가 건설사 회계 분석, 그거 제가 전문이거든요. 이 회사 딱 보니까 재무 구조가 매우 탄탄하고 수익 구조가 확실해가지고, 원래 돈이 많은 회사는요, 돈이 없다고 뻥을 치면서 회계 장부를 거짓말로 꾸미는 경우가 많아요. 반대로 돈이 없는 회사는 대출을 받기 위해서 돈이 있다고 분식 회계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돈이 많은 회사는 돈을 횡령해서 빼돌리거나 세금을 적게 내기 위해서 우리 돈 많이 못 벌었어요 하고 분식 회계를 합니다. 이것을 여러분 회계 용어로 과소계상이라고 합니다. 역분식이라고 합니다. 분식이란 말이 예쁘게 꾸민단 말이거든요. 우리 회사 적자 회사인데 이익이 납니다 하고 예쁩니다 하고 꾸미는 거예요. 분 바른다 할 때 분, 그리고 가식이다 할 때 그 식자입니다. 분식. 그래서 분식회계라고 합니다. 이렇게 예쁘다고 꾸며야 되는데 이거는 반대죠. 우리 못생겼습니다 하고 꾸미는 거예요. 우리 돈 많이 못 벌었어요 하고 꾸미는 겁니다. 저는 이 X건설 회사에 대한 회계 분석을 몇 년치를 해가지고 이 아버지 회사인 X건설사가 회사의 매출과 이익을 조금 숨겨온 정황을 발견했습니다. 이 공시된 회계 장부를 보면요, 이 아버지 회사는 2013년부터 2016년까지 매출 원가를 과대 계상하는 방법으로 비용이 많이 들었다 이거죠. 그런 방법으로 매출을 고의로 누락한 흔적이 딱 보이더라고요. 매출 원가, 그 비용이 많이 들었다고 과대 계상해서 그로 인해서 매출 총 이익이 작게 났다, 그렇게 과소 계상하는 방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한 것으로 보입니다. 돈 빼돌린 것으로 보인다 이거죠. 여러분, 저는 이거요, 몇 시간 만에 분석을 했습니다. 자세한 것은 제가 설명이 복잡해지니까 생략을 하는데요. 저는 중수부에서 그리고 대검찰청 범죄정보과에서 수사 업무에 종사하면서요, 이러한 식으로 큰 기업의
회계 분석을 많이 해봤습니다. 이거 하려고 그때 공부 많이 했습니다. 그때 열심히 공부했던 걸로요. 나중에 대검찰청 범죄정보과에서 잘 써먹었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거대 회사의 비리 첩보를 제가 여러 건 썼습니다. 그래서 제가 쓴 이 첩보를 수사팀에 이첩을 딱 시켜가지고 회사 대표들과 유력 정치인들과 저명 인사들, 이러한 사람들 여러 명이 구속된 사례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그 사람들요 다 유죄 판결, 유죄 확정 판결까지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첩보를 써서 성공시켜 봤던 이 저의 경험으로는 이 아버지 회사와 아들 회사는 정말 문제가 많습니다. 정말 단순하게 빼먹었더라고요. 그동안 제가 유죄 판결을 받아왔던 그때 썼던 그 첩보에 등장하는 회사들보다 훨씬 더 잘 보입니다. 더 간단하게 잘 보여요. 그러니까 수사하기가 좀 쉽겠죠. 그런데 여러분, 청와대에 손을 쓸 수 있을 만큼 그들은 이 정권 실세와 매우 가까운 사이다. 이렇게 제가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안 들었겠습니까? 여러분, 이러한 거액의 조세 포탈이 가능했다면 이거 혹시 권력에서 눈 감아준 것은 아닌지 한번 살펴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거 이 정도면요, 큰 검찰청에서 해야 하는데 조금 아쉽습니다. 그런데 뭐 창원지검 검사님들과 그 수사관님들이 아주 유능하고 훌륭하시니까 이거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창원지검 한 2년 근무했거든요. 거기에요 유능한 인재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리고 거기 중수부 출신도 가 있어요. 충분히 능력됩니다. 다만 인력이 딸리는 것이 조금 걱정이 될 뿐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아버지 회사와 아들 회사, 이들의 조세 포탈, 그 정황을 알 수 있는 이 회계 분석, 저와 함께 해보셨는데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여러분, 이 공익제보센터 대표 김태우가 이렇게 이 국익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내신 혈세를, 그것을 지키고 아끼기 위해서 혼신의 힘을 다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께 일일이 다 설명드리지는 않지만 저는 공익제보자들의 신고를 받아서 많이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제보가 워낙 많습니다. 그게 차고 넘치니까요, 제가 혼자서 다 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그 중에서 알맹이가 아주 크고 중대한 것만 먼저 처리하고 있습니다. 물론 모두 소중한 제보죠. 하지만은 이거 덩어리가 너무 크다, 이 국민적인 관심사가 되겠다 싶은 것만 먼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제가 처리했던 그 공익제보 사건을 모두 제가 제 방송에서 소개해드리지는 못합니다. 지금 조국 유재수 그리고 백형 사건, 이게 더 급한 방송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그 공익제보들에 대해서 제가 직접 나서진 않고 그분들에게 자문만 해주는 것도 되게 많습니다. 그런 식으로 도와주는 게 오히려 더 많습니다. 물론 오늘 제가 소개해드린 이 사안은요, 신고자 자체가 저죠. 제가 공익신고한 겁니다. 오늘 사안은 제가 제보자라서 제보를 받은 것은 아니죠. 하지만은 다른 좋은 제보도 많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백형이요, 특감 반장을 혼내가면서 이첩시켰던 그 사건의 최초 제보자 측인 A해운회사는 과연 이 정부 실세들과 관련이 있는 것일까요? 혹은 그 아버지 회사죠, 그 X회사가 이 정권 실세들과 관련이 있을까요? 궁금하시죠? 여러분, 그것은요, 수사 결과로 나올 것입니다. 우리 이거 한번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사건을 11월 15일자에 수원지검에 고발과 공익신고를 했습니다. 수원지검에서는 이 사건을요, 최근에 창원지검으로 이송을 했습니다. 아마 이게 그 수사받을 대상자들의 주거지가 그 지방에 있으니까 그래서 이송한 것 같습니다. 이 정상적인 일처리가 맞아요. 그런데 뭐 이거 사건이 너무 커져가지고 도저히 창원에서는 인력과 물력이 딸려서 여기서는 좀 부족합니다 하면은 다시 큰 검찰청으로 중앙무대로 가져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수사는 살아있는 생물이기 때문에 언제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 것이거든요. 자, 창원지검은, 그 창원은 제 고향인데요, 창원지검 검사님 그리고 수사관님, 이 사건으로 대박 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회사의 관계자들이거나 이 회사와 친분이 있는 사람들요, 혹시라도 창원지검 이 관계자들한테 함부로 청탁하거나 하지 마십시오. 물론 창원지검 분들은 절대로 그런 분들이 아니죠. 청탁 안 받습니다, 그분들. 자, 이거 잘못 개입했다가는 정말 크게 다치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안에 관심 있는 분들은
몸조심하십시오. 이거 제가 미리 경고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 날카로운 눈으로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습니다. 저 창원에 아는 사람 많죠? 여러분, 오늘 방송 어떻게 보셨습니까? 가치 있는 방송입니까? 고객을 위한 방송 맞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구독 안 하신 분들께서는 저에게 구독으로서 힘을 실어 주십시오. 제가 이렇게 국민 혈세, 이 세금 아끼는 거, 세금 포탈하는 거 잘 잡아내겠습니다. 저에게 구독으로서 힘을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김태호 TV가 100만을 가면요, 이 정권 바꿀 수 있습니다. 세상을 제대로 바꿀 수 있습니다. 우리 그런 세상이 오기를 바라면서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